저는 개인적으로 원전 이슈는 차후에 또다시 부각이 된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전산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0.3%의 상승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되겠고요. 이 회사가 이제 올 상반기에 상당히 좀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였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원전 관련 수혜주로서 강한 흐름들을 보였죠. 이후에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을 보일 때도 역시나 이때도 원전 이슈로서 주가가 반등을 좀 보여주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슈나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했던 부분이고, 상대적으로 어떤 이제 주가가 상승한 만큼 실적이 급증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좀 테마성의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위치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다소 좀 주가가 좀 싸다 이렇게 보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이제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원전 관련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부각된다면 그 부분에 의해서 주가는 계속해서 또 상승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원전 이슈가 언제 나올 것이냐, 사실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어요. 또 언제 부각이 될지.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지금의 위치를 또 긍정적으로 봐야 되느냐 부정적으로 봐야 되느냐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한전산업이 저는 이 상승이 있었고 이 하락이 있었고 이 하락에 대한 반등도 나왔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더 뻗어나가지 못하면서 점차 이제 탄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다소 조금 이제 하방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걱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한전산업의 어떤 이제 기술적인 위치에서의 저항대라고 한다면 이제 16,000원대에서 이제 17,000원대가 기술적으로 저는 좀 저항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구간들을 이번 상승에서 돌파하지 못했어요. 거래량도 뭐 크게 들어오지 못했었고, 일단 힘을 받지 못하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전고점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있었고, 한번 시도를 하고 또 재차 시도를 하는데 또 못 들었죠. 그러면서 이게 꺾이면서 이제 쌍봉의 형태가 나오는데, 이 쌍봉의 형태가 지난 7월 달에 나온 형태랑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되면서 들어왔어야 되는데, 힘이 좀 부족한 가운데 주가가 넘어서지 못하고 탄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흐름에서 보면 저는 이제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11,450원에서 위로는 16,000원대, 17,000원대의 저항대를 두고 있는 이런 이제 흐름인데, 물론 여기 오기 전에 또 지지를 받아주는 자리가 있죠. 13,900원, 13,800원 정도, 이 자리가 이제 지켜지느냐 못 지켜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또 달라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사실 좀 위태위태합니다. 13,900원대, 800원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지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좀 위태위태하죠. 60일선도 살짝 깨져 있고 5일선 밑으로 지금 주가도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여기서 돌려내지 못한다면은 이제 하방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현재 가격 밑으로는 어떤 이평선의 지지나 이런 것들의 공백이 발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못 지키면 13,900원, 13,800원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제 다음 지지 가격을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거래량이 좀 들어왔었던 시기이자 이전에 바닥을 잡았던 한 11,000원대 중반 정도에서 이제 바닥을 기대해 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신규 접근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자리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테마주나 이런 종목들이 또 많이 올라가 있는 거를 뭐 별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또 나중에 또 떨어지고 바닥을 잡게 되면 또 그때 관심을 또 받을 만한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되는데, 그럴 때 또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전에도 이 상승이 있었고 조정을 통해서 바닥이 만들어지니까 또 올라오는 계기가 만들어지듯이, 또 이후에 바닥을 찍고 올라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또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소 좀 흐름들이 꺾이는 그런 부분들이니만큼 어느 정도 보유자분들도 좀 대응에 초점, 신규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원전 이슈는 지금 이제 요 며칠 동안 또 원전 이슈가 또 부각이 되다가 원전 이슈가 또 부각이 크게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전 이슈는 차후에 또다시 부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또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어떤 이제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중국이 지금 이제 전력난에 빠져 있대요. 신호등도 먹통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사태가 터졌느냐라고 해서 봤더니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화력 에너지, 뭐 석탄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 추세인데 중국도 지금 화석 연료나 이런 발전을 규제하다 보니까 전력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력난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또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호주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호주산 석탄을 수입하는 걸 금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사실 이것이 이유가 됐던 뭐 저것이 이유가 됐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탈탄소 정책, 친환경 정책으로 장기적으로는 가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신재생으로만 어떤 전력을 생산을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전기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이제 좀 전기료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탈탄소 정책, 즉 이산화탄소도 배출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면서 전기료를 크게 올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 원전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원전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탈탄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원전 산업에 대한 어떠한 이제 시장의 관심도나 이 부분들을 육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떠한 시장의 그런 이제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또 부각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원전 이슈는 최근에 좀 부각이 됐다가 다시 또 사그라들고 있지만 또 이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저점을 잘 다져놓으면 원전 이슈는 또다시 언제든지 부각이 된다라고 보고, 그 부분에서 한전산업이 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반드시 또 마련이 된다라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이슈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뭐 더 이상 부각되지 않아서 못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잘 안 들어와요. 어떠한 이 종목이 이제 수급, 매수세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들어오지 않는 상태다 보니까 또 돌파하기 힘든 것도 있고, 왜 안 들어올까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주가의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투자의 관점으로 들어가기에는 사실 좀 부담되죠. 그래서 좀 안 들어오는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가는 많이 올라갔지만 사실 한전산업의 실적이 그렇게 또 많이 점프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전산업의 실적은 과거나 올해나 비슷한데 약간 좀 테마성으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좀 투자를 하기에는 좀 가격이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종목은 사실 어떤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 모멘텀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종목인데, 그 모멘텀이 지금 없으니까 주가가 좀 쉬어가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적으로도 흐름들이 결코 썩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이 구간을 만약에 깨게 되면 어떤 지지라인의 공백이 오는 만큼 추가적인 하락이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에 있어서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도 저는 이제 13,900원, 13,800원대 정도를 하나의 기준으로 두고 돌려나가는지 돌려나가지 못하는지 이 부분들을 보시면서 어떤 대응의 판단을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 16,000원, 17,000원대가 저항이에요. 이 구간을 돌파하려면 어떤 강력한 거래량이 필요합니다. 그게 뒷받침되지 않는다면은 역시나 여기에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또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이제 영역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 반면에 또 떨어질 수 있는 어떤 이제 하방 변동성이 또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구간은 상하방이 다 열려 있겠지만은 조금 이제 신규로 좀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보유자분들도 어느 정도 현 구간에서 돌리느냐 아니면 이탈되느냐에 따라서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영역 속에서 지금 한전산업의 주가의 흐름들이,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7분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전일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이렇게 댓글로서 쭉 적어드리고 있죠.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서 이렇게 장중 실시간 리딩을 이어서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홈페이지에 오시면 테마주 검색기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같이 스마트폰 버전은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활용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이제 윈도우 PC 버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요. 당일 강세 테마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빨리 파악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주식 매매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